자 봅시다. 감기라서 계속 훌쩍거리는데 첫날이라서 그래. 이름 좀 헷갈리고 그래도 좀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 알았지? 솔직하게 얘기할게. 내가 사람 이름을 조금 못 외우긴 해. 얼굴은 기억하거든. 근데 이름을 기억을 못해 잘. 얼마 전에도 길 가다가 작년 1학기까지 가르쳤던 학생인데 걔가 이제 다른 학원 뭐 스케줄이랑 안 맞는다 그래서 그만둔다 그래서 그만뒀는데 길 가다가 마주친 거야. 오 쌤 그러면서 막 되게 기쁘게 막 이렇게 막 반겨주는데 문제는 나는 걔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얼굴만 기억나. 그래서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나는데 거의 안면인식 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면인식 장애가 아니고 이름이랑 매치업을 잘 못 시켜요. 근데 빨리 외울게요. 알았지 효준아? 그래. 자 보시게 되면 현대시요. 현대시는 개념은 다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좀 더 분석을 하고 오늘 그리고 고전시를 좀 더 분석을 좀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님의 침묵 나와 있습니다. 님의 침묵. 님의 침묵은 지금 한용운 씨의 작품이죠. 그지? 자 한용운 하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한용운 씨는 자 우리나라 10대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수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시인 중에 하나고요. 수능 또는 수능 관련 모의고사 6, 9월 모의고사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사람은 단연 누구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누구? 윤동주입니다. 됐나요? 윤동주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사람이 이제 김소월하고 한용운 요 정도가 되고요. 됐나요? 그 외에 이제 뭐 김수영이라든가 뭐 아니면은 조지훈, 박목월 이런 사람들인데 다 대한민국 10대 시인이에요. 자 그래서 시인 경향은 좀 기억을 해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왜? 내가 그 시인의 모르는 작품이 나와도 경향을 알고 있으면 그 시를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한용운 씨는요 무슨 시를 썼다라고 평가를 받냐면 사상시를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무슨 사상이냐면 이분은요 불교 사상이에요. 불교 사상. 왜 그러냐면 한용운 씨 자체가 스님입니다. 스님. 되나요?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직업 자체가 스님이면서 시인이면서 동시에 독립운동가입니다.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임이라고 하는 존재를요 여러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래서 임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근데 만약에 스님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스님의 입장에서는 불법 또는 부처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불교의 어떠한 법칙. 됐나요?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요? 불법 또는 부처를 나타냅니다. 시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시인의 입장에서는 임은요 그냥 사람의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존재, 즉 연인이에요. 근데 한용운 씨가 독립운동가이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지? 그래서 딱 보면 되게 고집 세게 생기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보여요. 이렇게 사진 보면 되게 고집 세게 생기셨다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한성가를 하셨다고 그래요. 실제로 한성가를 하셔서 전설의 17대 1의 주인공입니다. 남자들 막 이렇게 허풍치고 그럴 때 야이씨 내가 예전에 17대 1로 붙었는데 내가 답해버렸잖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실제로 17대 1로 일본 순사들을 다 두드려 패요. 됐나요? 그래서 좀 한성가를 하시는 분인데 독립운동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임은 누구다? 조국 또는 우리 조국의 광복을 나타낸다 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명히 사상시라고 얘기했잖아. 불교 사상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불교 사상 중에서도 무슨 사상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냐면 윤회 사상.
윤회 사상이 뭐예요? 효준아, 윤회 사상이 뭐야? 환생하는 거. 그죠? 대부분 윤회 사상 물어보면 환생이라고 얘기해요. 죽고 나면 다시 또 태어나고, 죽고 나면 또 다시 또 태어나고. 윤회 사상의 핵심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윤회 사상의 핵심은요, 한자성어 두 개로 이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윤회 사상의 핵심은 회자정리, 거자필반입니다. 회자정리는 뭐냐면 만날 회자예요.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한다는 뜻이에요. 됐나요? 우리 태어날 때 부모님 만났잖아. 근데 언젠가는 부모님과 이별할 수밖에 없죠. 그지? 그게 뭐 지금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거고. 됐나요? 심지어는 쌍둥이 형제도요.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요. 누가 먼저 어떻게 될지 몰라. 결국은 헤어지잖아. 됐나요? 회자 정리가 그거예요. 거자필반은요. 갈 거자예요.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간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한용운 씨의 작품을 볼 때는 우리가 뭘 봐야 된다? 회자 정리보다는 거자필반에 좀 더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거자필반은 간 사람은 다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 회자 정리는 만난 사람은 반드시 이별한다. 즉 존재하던 것이 부재하게 된다는 게 회자 정리인데, 거자필반은 부재하는 것이 다시 존재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한용운 씨 언제 사람이에요? 일제강점기 사람이죠. 일제강점기에는 우리 민족에게 주권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잖아.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주권이 없는 민족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다시 우리 민족에게 주권이 생길 거예요 라는. 됐어요? 이 믿음이 한용운 씨의 작품에 깔려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회자 정리보다 거자필반을 훨씬 더 정확하게 잘 알아두시고 이해해 두셔야지만 한용운 씨의 작품은 해석이 좀 수월합니다. 이해됐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시인은 누구다? 나희덕 씨죠. 나희덕 씨 지금은 대학교 교수예요. 대학교 교수신데 시인이자 수필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새는 이제 대학에 출강을 하시는데 원래 집 자체가 저쪽 그 경기도 그 변두리 쪽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출강하시면서 요새는 서울에 자주 올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나희덕 씨 같은 경우는 이분은 자연 친화적, 그러한 시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 이런 것도 시 속에서 많이 드러나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이 시를 분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인들이 나이를 많이 먹어갈수록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그러한 경향의 시들을 많이 씁니다. 됐나요? 됐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나희덕 씨의 땅끝 같은 경우도 이거 자연 친화적이 아니고요. 삶에 대한 성찰이 드러나는 시입니다. 됐어요? 됐니? 그래서 땅끝마을, 해남 땅끝마을 있잖아. 거기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진짜로 우리 삶의 끝이 아닐까라는 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인가 분명히 위기가 닥쳐올 수밖에 없습니다. 힘든 날이 올 수밖에 없어요. 힘든 날이 다가왔어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되나요?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서 뭐가 있다,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되나요? 됐어?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살면서 딱 꼽아보라 그러면 한 3번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군대 빼고 군대는 남들 다 가는 거니까. 됐어요? 나만 힘들었겠어. 남들도 다 힘들었지. 저는 군대에 대해서 얘기하면 남자들 되게 재밌거든. 이렇게 군대 얘기하고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내가 특전사 가가지고 너 레펠 알아 레펠? 밧줄 하나 의지해가지고 건물에서 다다다 뛰어내려오는 거 내가 그거 머리 바닥 땅바닥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21m 건물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바바바바바 뛰어내려오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막 자랑하거든요. 그러면서 막 서로 힘들었다고. 너이씨 너 그 서해 갯벌에서 나 해병대 가가지고 맨날 박박 끼어가지고 여기 다 까지고 여기 보이냐 여기 아직도 상처 남아있는 거 막 이러면서 막 자랑하거든요. 그럼 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그럼 애들이 물어봐요. 뭐야? 넌 왜 아무 말도 안 해? 너 군생활 졸라 편했냐? 그러면서 얘기하면 편했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졸라 편했어. 너 어디서 근무했는데? 나? 수도방위 사령부. 그게 뭐야? 서울 지키는 거. 나 서울에서 군생활했어. 우리 부대에서 휴가 나가잖아? 부대 정문에서 출발해서 우리 집 현관까지 가는데 30분밖에 안 걸려. 그러면서 얘기하면 애들이 막 부러워요. 씨발, 존나 부럽다. 처음에는 군생활 날로 했네 막 이러거든요. 나중 되면 의문의 일패. 왜 부럽지? 그러면서 다들 그 생각해요. 좀 있으면 우리 아들도 가야 돼요. 우리 아들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가거든. 6년밖에 안 남았어. 이제 갈 때 됐어.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어요. 굴러, 앉아, 일어나 막 이러면서 되게 싫어해. 키도 커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올라가는데 키가 180이야. 나랑 거의 비슷해.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면 뭔가 모르는 그 위화감? 옛날엔 요만해가지고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가슴팍에 폭 안겼었는데 요새는 아빠 그러면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막 징그러워. 자, 근데 어쨌든 군대 빼고 저도 인생에서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다. 언제? 대학교 재수할 때. 그리고 임용고시 재수할 때. 대체로 재수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제 제자들한테 절대로 하지 말라는 게 재수예요. 인간 멘탈이 바스라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막 으스러져요. 막 우라다다닥 망가졌다가 다시 아니야 괜찮아 난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쫙 하면서 다시 붙어. 나 우저저저적 하면서 또 부서지고.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언제냐면 학원 강사 처음 나왔을 때. 그때 학원 강사로서 좀 빨리 크고 싶다, 좀 역량을 키우고 싶다 이 생각해서 제가 한 8개월 정도 하루에 잠 3시간씩 자면서 제가 수업 준비했었거든요. 너무 힘들었어 그때. 너무 힘들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웬만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의 자양분이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됐나요? 그래서 힘들수록 사람은 커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그거 이 시에서도 읽어낼 수 있어요. 됐나요? 됐어? 자, 한여운의 님의 침묵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작품입니다.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님은 같습니다. 님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님. 그러면서 어떤 님인지 뒤에 나오죠.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라고 돼 있죠. 그지? 그래서 여기서의 님은요 뭐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제가 써놨죠? 불법 부처 또는 연인 또는 조국이나 광복을 나타낸다는 거. 됐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님은 같습니다. 여기서의 아는요 요거 줄굼고요. 이거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도 아가 나오지만 밑에서도 아가 나오거든. 됐나요? 여기서의 감탄사 영탄법 사용됐는데 여기서는 뭐 나타내는 거야? 여기서는 절망감 나타내는 거야. 절망감. 절망감을 나타냅니다. 아는 줄굼고 절망감. 자, 여기서 보시면요.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푸른 산빛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는 긍정, 희망 이런 이미지를 나타내죠. 긍정, 희망,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단풍나무 숲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좀 있으면 겨울 된다는 얘기잖아. 모든 생명체가 이제 생명 활동을 그쳐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 또는 절망을 상징합니다. 부정 또는 절망. 됐어요?
써. 부정 또는 절망 쓰라고. 언제까지 중딩처럼 앉아있을 거야. 대학교 가면 진짜로 선생님들이 필기 안 해줘요. 교수님들이.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아서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해요. 그래가지고 자 여기 보자. 님의 제목 나왔지? 한용운 씨가 썼어. 한용운 씨 시경연 알고 있지? 자 그럼 같이 볼까요?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님이 뭐라고? 이런 거 상징해. 아라고 하는 건 여기서 영탄법 사용됐지. 영탄법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감탄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나타낸다? 이별의 슬픔을 나타낸다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3시간을 수업을 해요. 미쳐버려요. 적든지 말든지 알아서 적어야 돼. 그러니까 여학생들 중에서 꼼꼼한 애들은 뭐 갖고 들어간다? 녹음기 갖고 들어가요. 녹음기 갖고 들어가서 켜놔요. 교수님한테 허락받고. 교수님 저 이거 녹음 좀 해도 될까요? 그러면 교수님이 해? 그러면 이제 그 녹음한 거 들으면서 자기가 필기한 거 놓친 거 없나 그거 점검하면서 이렇게 쓰는 애들도 있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좀 잘 써.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자 그래서 푸른 산빛하고요 단풍나무 숲이라고 하는 거 이게 대조적 이미지가 나오죠. 됐나요? 자 그리고요 계속 보시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갔습니다에서 습니다 여기 줄굼고요. 여기서 뭐 사용됐어요? 비읍니다 사용됐죠. 비읍니다.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를 우리가 경어체라고 얘기하죠. 높여주는 말이잖아. 이걸 통해서요 대상에 대한 경건한 자세가 드러나죠. 경어체 사용해서 경건한 자세 드러나고. 자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선은 이라고 돼 있잖아. 황금의 꽃이라고 하는 거 이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황금의 꽃은요 가치가 있어 없어? 있죠. 유가치하죠. 유가치하던 함께하자던 우리의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차디찬 티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 얘는 가치가 있어 없어? 없죠. 무가치하죠. 역시 이미지가 대조됩니다.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자,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 이게 첫 만남의 인상이죠. 그만큼 강렬했다는 얘기야. 됐나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라고 돼 있죠. 내 운명을 바꿔버렸다는 얘기야. 됐나요? 됐어? 이런 경우 있어요. 나 유학 가려고 했는데 마음에 드는 분이 생겨서 유학 안 가고 그냥 이 땅에 뿌리 박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 주위에 하나 있어요. 원래는 서울대 다녔는데 서울대 경제학과 다녔거든요. 경제 경영. 그래가지고 원래는 MBA 따러 가려고 했어요. MBA가 뭐야? 아니 NBA 말고 내셔널 바스켓 그거 말고 MBA M 경영학 석사입니다. 이거 따와야지 경영 경제 쪽에서는 좀 밥벌이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거 따러 가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영어 스터디를 했던 거야. 영어 스터디를 하는데 그 스터디에 마음에 드는 여자분이 하나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인간이 그걸 안 갔어. 일단은 그래서 그 스터디하면서 영어 실력 키워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그 여자애랑 어떻게 잘 돼보려고 계속 이렇게 엮으려고 그랬던 거야. 근데 그 여자애는 뭐 때문에 영어 스터디 했냐면 그거 준비하고 있었거든. 미트가 뭐냐면 메디컬 됐나요? 의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그 여자애도 서울대였어. 근데 준비했는데 디트 정확하게 디트가 뭐냐면 그 치의학대학원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주 같이 그걸 준비를 한 거야. 준비를 하다가 여자애가 시험 본다길래 같이 그냥 덩달아서 시험을 본 거야.
이 인간 합격했어요. 디트에. 치의학 대학원에 합격을 해버렸어. 여자애는 떨어졌어. 남자애가 붙어버렸어. 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사리사욕으로 가득 차서 그냥 스터디를 나간 것 뿐인데 갑자기 공부가 잘 돼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MBA 따야 되는데 이 생각했는데 그 부모님이 붙잡더래. 그래가지고 안 잡아 아들. 굳이 거길 갔다 올 필요가 뭐가 있니? 갔다 와서 결국은 취업 활동해야 될 거 아니야. 거기 가가지고 어학연수하고 뭐하고 그 다 끝나고 돌아오면 4년 5년 지나 있을 텐데 너 그럼 나이가 너무 많아. 그 나이 때 돼가지고 너 취업하려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디트 붙은 김에 그냥 글로 가. 병원 내줄게. 그래가지고 이 나라 이 땅에 뿌리 박았어요. 지금 서초동에서 지금 치과의사 하고 있어요. 그 여자분이랑 어떻게 됐냐고요? 헤어졌습니다. 안 만나요. 왜? 나는 이제 치과의사인데 더 좋은 여자 만나지 않을까? 이 생각하고는 쓰레기예요. 됐나요? 어쨌든 운명의 지침은 바뀌었어요. 됐나요? 자,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여기서부터 대가로로 묶어볼게요.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대가로 달아주시고. 야, 진짜로 님의 목소리가 향기로우면요 내 귀가 먹을까? 안 먹겠죠. 너무 좋아. 귀 정화. 그지? 그리고 만약에 님의 얼굴이 진짜 꽃다워 꽃돌이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얼굴 봤을 때 눈이 멀까? 아니죠. 안구정화되는 기분이겠죠. 근데 눈 멀었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거 역설법이에요. 이거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닭살 돋는 멘트예요. 그러니까 내 귀에는 네 목소리만 들리고 다른 소리는 안 들려. 그래서 귀가 멀었다 그런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내 눈에는 누구만 보여? 너만 보여라는 뜻이에요. 되게 이게 좀 닭살 돋는 멘트예요. 되나요? 그래서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만큼 슬프단 얘기죠. 됐나요? 그러나라고 하는 거 여기서 나왔죠. 네모 치시고 별표 3개 때려주시고. 그러나, 하지만, 허나, 그런데 이런 말 나오면 뭐라고? 시상 전환이라고. 그래서 좀 전까지는 어땠어요? 좀 전까지는 슬픔, 절망 이런 것들 얘기했지. 그럼 여기선 시상전환 됐으니까 반대로 가겠죠. 절망을 어떻게 한다고? 극복한다고. 극복 의지를 드러내요. 됐나요? 됐죠.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그러니까 이별이라고 하는 게 안 좋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이게 스스로가 사랑을 버리는 행위라는 얘기야.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남친이 갑자기 헤어지자 그랬어. 너는 여친이 갑자기 헤어지자 그랬어. 넌 남친이 있으면 안 되니까. 됐어? 여친이 갑자기 헤어지자 그랬어. 이거 너무 슬픈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데 헤어져서 슬퍼. 그래가지고 엉엉 운 거야. 물론 남자분들은 이런 일은 거의 드물어요. 난 내 친구 빼고는 본 적 없어. 내 친구 그 흔히 얘기하는 요새 얘기하는 애견남 있잖아. 애견한 애였거든. 걔 울었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 그래서 도대체 왜 헤어지는데 그랬는데 안 좋게 헤어졌어. 환승연애 당했어. 딴 남자한테 까인 거야. 진짜 엉엉 울었어. 술자리에서 걔가 남경아 나 술 한 잔만 사줘 그런 거야. 너 술 못 먹잖아 그랬더니 여친이랑 헤어졌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알았어 내가 갈게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술 사주는데 소주 반병 먹고는 취해가지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야. 맞은편에서 울면서 막 내가 그 새끼보다 못한 게 뭔데 하면서 우는데 진짜 속상하더라. 속상해. 근데 그렇게 펑펑 울고 있었어. 펑펑 울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와서는 우리 잠깐 다시 만나.
나 니네 집 앞이야. 급하게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내려왔는데 막 얼굴에 막 눈물 범벅에 막 콧물 질질 흘리고 있고 막 눈 땡땡 부어 있고. 그럼 여자애가 좋아하겠냐? 싫어하겠죠. 됐나요? 됐어? 그리고 이 지구상에 여자가 걔밖에 없어. 이 지구상에 남자가 걔밖에 없어. 아니야. 내 짝은 딴 데 다 있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 그러니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 꽃단장하고.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막에 들어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달리 먹었다는 얘기야. 됐나요? 자, 우리가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이게 뭐야? 윤회사상 중에서 회자정리. 아, 이러다 오늘 안에 죽겠네. 회자정리. 자, 그리고요.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떠날 때 다시 만날 것 여기 줄긋고요. 이건 뭐야? 거자 필관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여기서 윤회사상 나왔죠. 이걸 통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거야. 됐어요? 아, 님은 같지만은 아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긋고요. 이것도 영탄법이죠. 근데 위에서는 절망감을 나타내는 아였다면 여기서는요 뭘 나타낸다? 깨달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님은 같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대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무슨 법? 이거 중학교 때도 배웠잖아. 역설법. 우리나라 국민치고 이 대목 모르는 사람 거의 없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제국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사랑의 열정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긋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님의 부재를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야? 일시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 뿐이야. 입을 열면 금방 내 옆에 있는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이 생각하는 거죠.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그러니까 슬픔이 확산되지 않게 막는다는 얘기죠. 이해됐나요? 됐죠? 자, 그러고 나서요 땅끝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요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라고 돼 있죠. 그래서 노을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노을이 상징하는 바는 뭐다? 꿈과 이상입니다. 꿈과 이상. 꿈과 이상이다. 자, 산 너머 고운 노을을 보려고 그네를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그네라고 하는 거 여기서 줄거고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이상 추구의 수단이죠. 그네를 차고 힘차게 차고 올라 발을 굴렀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 노을은 끝내 어둠에게 잡아먹혔지라고 하는 부분 여기 쭉 줄긋고 앞에다 세모 달아주시고. 상황 별로 좋은 거 아니죠. 이상의 좌절. 이걸 이렇게 나타낸 거고요. 나를 태우고 날아가던 그네줄이 오랫동안 삐걱삐걱 떨고 있었어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야. 이걸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어릴 때는 나비를 쫓던 나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동그라미 치시고요. 나비도 역시 이상과 꿈이죠.
그래서 나비를 쫓듯 아름다움에 취해 땅끝을 찾아갔지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의 땅끝이라고 하는 곳은요, 여기 줄긋고요. 이거 지명이에요. 우리나라 최남단이죠. 됐나요? 됐어? 섬 빼고는 최남단이에요. 땅끝마을 들어봤나요? 해남 땅끝마을? 들어봤어? 효준이 들어봤니? 해남 땅끝마을?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 들어봤지? 소연이는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땅끝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진짜 최남단에 있는 등대가 있거든요. 거기 딱 가서 보면 거기 팻말 딱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본토에서 가장 최남단인 곳입니다라고 해서 딱 나오거든요. 거기가 딱 보면 진짜 와 끝내줘요. 딱 보면 바다가 파란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파란 하늘이 딱 있고 섬들이 드문드문 있어요. 거기가 다도해다 보니까 그 사이로 배들이 이렇게 쫙 하면서 물살 가르면서 가는 장면들 이렇게 딱 보면 너무 멋있어. 근데 그 멋있으면 딱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5초 지나갑니다. 딱 5초. 와 멋있다. 이제 가자. 그러면서 이 소리밖에 안 나와요. 볼 게 더 이상 없어. 볼 게 더 이상 없어. 사진 몇 개 찍고는 그게 끝이었어요. 거기를 보러 가려고 나는 자전거를 타고 내 친구랑 잠실에서 출발을 했어. 잠실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6일 동안 자전거만 탔어. 미친놈들이지. 비 맞으면서 타고 땡볕 밑에서 타고 이러다 우리 말라 죽어 막 이러면서 타고 발광을 하면서 탔는데 딱 도착하니까 완전 거지꼴이더라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근데 그 감동이 5초밖에 안 돼. 와 진짜 서글프더라. 근데 어쨌든 간에 계속 보시면요. 여기서 이 땅끝은 뭐다? 지명이에요. 지명. 최남단. 됐나요? 땅끝을 찾아갔지라고 돼 있잖아. 지라고 하는 거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얘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기본적으로 형성하는 게 뭐다? 운율이죠. 그래서 1년에서도 지 나와요. 그죠? 굴렀지, 잡아먹혔지, 그잖아. 됐나요? 그건 아마도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끝이라고 하는 곳 여기 세모 치시고요. 됐나요? 이 끝은 뭐다? 절망 또는 극한 상황을 얘기하죠. 끝이 아니었을지 몰라.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땅끝에 서게도 되지. 땅끝이라고 하는 곳 역시 여기 세모 치시고요. 이게 극한 상황이죠. 극한 상황. 극한 상황 나타내요. 땅끝에 서게도 되지. 파도가 끊임없이 파도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파도는 뭐야? 시련과 고통, 고난 뭐 이런 거 나타내죠. 파도가 끊임없이 땅을 먹어 들어오는 막바지에서 땅을 먹어 들어오는 요거 극한적인 상황이죠. 막바지에서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말이야. 뒷걸음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줄긋고요. 극한 상황을 회피하는 회피 행동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는 생존에 대한 의지라고도 볼 수 있죠. 뒷걸음치면서 말이야. 살기 위해서는 이제 뒷걸음질만이 허락된 것이라고. 파도가 아가리를 쳐들고 달려드는 곳. 찾아 나선 것도 아니지만 끝내 발 디디며 서 있는 땅의 끝 요거 세모 치시고. 역시 극한 상황 얘기하고요. 그런데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 치시고요. 별표 3개 때려주시고. 여기서도 역시 뭐다? 시상전. 되나요? 이 그런데를 통해서요. 지금 나는 살면서 절망적인 상황, 극한 상황을 겪었는데 그 안에서 살펴보니까 희망적인 부분이 있더라라는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자, 그런데 이상하기도 하지.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대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이것도 뭐다? 역설이죠. 됐나요? 땅의 끝은 늘 젖어 있다는 것이 젖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젖어 있다. 수분기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근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 물의 원형적 상징을 따지게 되면요. 물은요. 물에 대해서는 상징이 세 가지가 있어요. 다른 작품들도 다른 시어들도 뭐 속성 세 가지 정도 해가지고 상징이 있을 겁니다. 원형적 상징이 있고 관습적 상징이 있고 창조적 상징인데 여기서는 원형적 상징으로 사용됐고요. 원형적 상징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옛날부터 생명, 재생, 뭐 부활 뭐 이런 것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젖어 있다는 말에서요. 이 위기 속에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요걸 얘기한 거야. 상징 중에서 이거 뭐라고? 원형적 상징. 상징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 앞에서 했는데 그죠? 그래도 정리 나중에 한번 해드릴게요. 자, 됐나요? 땅끝은 젖어 있다는 것이.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라고 되어 있죠. 그걸 보려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 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 묶어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요. 절망 속에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 요걸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다? 위기 상황은요. 삶 속에 늘 존재한다는 거.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리고 또 몇 번은 여기에 이르리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것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줄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는요. 문장 종결형으로 끝났나요? 아니죠. 자, 이렇게 되면 여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건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옆에 보시면 만점 노트에서 나와 있죠? 거의 18페이지 옆에. 그죠? 자, 한영훈의 님의 침묵 보도록 하시면요. 갈래상으로 자유시 서정시 주제는요. 임을 향한 영원한 사랑 여기 줄겁고요. 특징은요.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 여기 줄겁고요. 연가풍이라고 하는 게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어떤 표현, 역설적 표현을 통해 역설적 표현 여기 줄겁고요. 이걸 통해 주제의식을 강조했다.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 여기도 줄겁고요. 자, 1등급 정리해서요. 시상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에서 나와 있죠. 1에서 6행까지는요. 임과 이별하여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한다. 그러나 시상전환 여기 줄겁고요. 7에서 10행까지 해서 임과의 재회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다짐했다. 그리고 이 시에 나타난 역설적 표현 나는 향기로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임에 대한 절대적 사랑 여기 줄겁고요. 이것을 나타내는 모순적이고 과장된 표현이고요.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별의 슬픔을 극복하려는 슬픔 극복 의지 여기 줄겁고요. 이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임과의 재회에 대한 강한 믿음 여기 줄겁고요. 됐나요? 요거 잘 봐주시고요. 자, 나이덕의 땅끝 보도록 할게요. 주제는요. 인생의 절망 속에서 깨달은 역설적인 희망 여기 줄겁고요. 특징은요. 과거에서 현재 여기 줄겁고요. 시상을 전개했다. 땅끝의 중의성 여기 줄겁고요. 이걸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선 지명 나타내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생의 극한 상황을 나타내죠. 자, 그리고 역설적 표현을 통해 역설적 표현 여기 줄겁고요. 주제의식을 강조하고요.
1등급 정리 부분 보시게 되면 시상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 변화. 과거에는 절망했어요. 과거 줄곧고 절망 줄곧고요. 어린 시절의 꿈과 이상을 추구하다 좌절했다. 현재 절망 줄곧고요. 위태롭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절망감을 느꼈다. 그런데 시상전환이 일어났죠. 그런데 시상전환 여기 줄곧고요. 현재 희망 여기 줄곧고요. 절망 속에서 삶의 희망을 깨달았다. 그래서 삶의 희망을 깨달았다. 여기 줄곧고요. 땅끝의 중의적 의미. 우리나라 최남단 마을. 그래서 구체적 지명 줄곧고요. 환상 속의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공간 여기 줄곧고요. 또는 인생의 끝 절망적 공간. 인생의 끝 절망적 공간 줄줄 그어주십니다. 여기 문제 풀어오셔야 됩니다. 풀고 채점하고 오답 정리해 오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됐나요? 됐죠? 현대시를 하나만 더 나갈까? 자, 진달래꽃하고 서시 있습니다. 진달래꽃하고 서시. 가장 대표적인 작가들이고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들입니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모르면 안 되는 작품이에요. 모르면 안 되는. 됐나요? 이거 노래로도 있잖아. 노래로도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뭐야. 요새는 시대가 바뀌어서 여러분들 그 체육대회에서는 잘 안 나오는 노래인데 예전에는 초등학교 운동회 하면 이 노래 소리가 들리면은 아 운동회 날이구나 이 생각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마야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있는데 그분이 부른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락이에요 락. 처음에 시작할 때는 되게 잔잔하게 시작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모이곤 애들이 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이러다가 한 바퀴 딱 돌고 나면 갑자기 리듬이 딱 바뀌면서 쨍 소리 나면서 갑자기 바뀌어.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기 시작해.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본 애들이 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그러면서 막 불러요. 선생님 노래 더럽게 못하시네요. 미안해. 목소리가 그래서 그래. 이렇게 목소리 핑계라도 한번 대고 가야지. 자, 그래서 진달래꽃이 있는데 김소월 씨도요. 이분 혼자서 하나의 사조를 만듭니다. 민요시라고 하는 거.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시에선 민요에서 뭔가 따온 게 많거든. 민요의 형식적인 면도 계승하고요. 내용적인 면도 계승합니다. 형식적인 면에서요. 민요에서 많이 나오는 음수율입니다. 7호조. 7글자 5글자로 가는 거예요. 7글자 5글자. 되나요? 7호조 그리고 음보율은 3음보 3번에 끊어서 읽을 수 있어요. 됐죠? 그에 반해서 내용적인 면에서는 민요의 내용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한의 정서입니다. 한의 정서는요. 우리 고유의 정서예요. 외국엔 없어요. 외국엔 없어요. 외국은 원의 정서예요. 원망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남자가 떠나면 그것 때문에 원한을 가져요. 그런 다음에 복수하는 거죠. 대표적인 설화가 어디 나오는 거냐면 일본의 설녀설화. 일본의 설녀설화 혹시 아세요? 어떤 여자랑 남자랑 야반도주하기로 한 거야. 남자는 신분이 조금 미천해. 근데 여자는 부잣집 딸이야. 거기다 귀족이야. 근데 둘이 눈이 맞은 거야. 그래서 같이 도망가기로 약속을 하고는 모월 모일 밤에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여자가 나와서 그 굴다리 밑에서 기다리는데 남자가 나와 안 나오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남자가 뭐였던 거야? 바람둥이였던 거야. 바람둥남 됐어요.
그래가지고 딴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결국은 남자를 계속 끊임없이 기다리다 결국 얼어 죽어요. 얼어 죽고 나서는 그 원한이 맺혀가지고 뭐가 된다? 귀신으로 바뀐 거야. 요괴로. 걔네들은 귀신으로 잘 안 바뀌죠. 요괴로 바뀌죠. 그래서 설녀라고 하는 요괴로 바뀌어요. 그런 다음에 추운 날만 되면 뭐 하는 거야? 남자들을 꼬시는 거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하얀 순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는 남자들 꼬셔가지고 끌고 가서는 눈밭에서 얼어 죽게 만드는 거지. 남자에 대한 원한, 복수심. 됐나요? 됐어? 됐니? 원의 정서예요. 이거 딴 나라에도 또 나와요. 혹시 지크프리드라고 해서 들어봤나요? 지크프리드. 게임 같은 거 안 해봤니? 인생을 좀 즐기고 살아. 알았지? 그렇다고 해서 오늘부터 한번 즐겨볼까? 그러면서 머리 막 싹 샛노랗게 하고 막 엄마! 나 이따가 라이딩 좀 하고 올게. 그러면서 막 어디서 이상한 막 오토바이 같은 거 구해가지고 막 타고 다니고 그러지 마. 지크프리드라고 해가지고 그 저기 북유럽 신화에 나와요.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데 얘가 전설의 검 발뭉이라고 하는 검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얻고 나서는 그 동네에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용이 있대. 그래서 이 용을 때려 잡아야겠다 그래서 얘가 그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는 그 용을 죽여요. 죽이고는 돌아왔는데 그 용한테 알고 봤더니 짝이 있었던 거야. 여자 드래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 여자 드래곤이 앙심을 품어요. 그래서는 일부러 아리따운 여왕으로 변신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악한 용을 물리쳐줘서 고맙습니다. 당신한테 보답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열어요. 잔치를 열어서 지크프리드가 맛이 갔을 때 그 여자가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면서 지크프리드를 칼로 찔러 죽이게 됩니다. 외국 신화나 설화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원의 정서예요. 한의 정서는 그게 아니야. 미워해도 용서하는 게 한의 정서예요. 미워해도 용서하는 게. 드라마 같은데 봐봐. 드라마 같은데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와. 근데 남자 주인공이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여자 주인공이 막 헌신해가지고 막 아르바이트 막 투잡, 쓰리잡 뛰어가지고는 그 돈 가지고 남자 막 뒷바라지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자가 결국은 뭐 의사가 됐건 아니면 뭐 사법고시 패스를 했건 그래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된 거야.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행복하게 결혼만 하면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나한 짓을 하는 거지. 왜? 나 의사 됐으니까, 나 검사 됐으니까 딴 데 눈이 팔리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기업 총수 딸과 결혼하거나 막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럼 이제 헤어지잖아. 헤어지고 나면 막 친구들이랑 모여가지고 야야야 잘 됐어. 내가 봤을 때 그 새끼 완전 껄뱅이 새끼였어. 맨날 너한테 얻어먹었잖아. 그런 새끼는 꺼지라 그러고 네 인생에 이제 햇볕만 들 거야. 좋은 남자 만나자. 자 위하여! 그러면서 막 이렇게 짠 부딪히는 장면 나와요. 그러고 나서 화면 딱 바뀌어요. 바뀌면서 어두컴컴한 골목길이야. 골목길인데 저 멀리서 누가 비틀비틀 걸어와. 딱 봤더니 그 여자야. 여자 주인공. 근데 비틀비틀 걸어오다가 이제 벽에 기대서 오늘의 메뉴 하면서 막 다 토해.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저앉아. 털푸덕. 그러고는 이제 핸드폰을 막 누르지. 눌러가지고는 그 남자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남자가 전화를 받아. 여보세요. 그러면서 자답게 목소리로. 그럼 여자가 꼭 지랄한다고. 야, 이 나쁜 새끼야! 그래, 나 버리고 가니까 그렇게 좋냐? 그년이랑 행복할 것 같지? 내가 너 저주할 거야, 이 개새끼야! 그러면서 막 얘기한다고. 그럼 남자가 가만히 다 듣고 있다가 많이 취했구나.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 그럼 남이 전화 딱 끊는다고. 끊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아이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나 오빠만 돌아오면 나 진짜 잘해줄게.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러면서 얘기한다고. 미워하면서도 용서하는 거. 그게 한의 정서예요. 됐어? 선생님 드라마를 많이 보셨나봐요. 재수할 때 우리 어머니랑 같이 아침 드라마를 좀 봤어. 그런 게 나오더라고. 항상 보진 않아. 윤동주. 요새 드라마 안 본 지가 오래돼서.
가장 최근에 본 드라마가 뭐예요? 전편을 다 보진 않았어요. 전편 다 보진 않았는데 모범택시 3 띄엄띄엄 봤어. 띄엄띄엄 7, 8회 15회 마지막 회 뭐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봤어요. 그냥 택시 모는 사람이 나와서 사람들 다 뚜까 패고 복수해주고 뭐 그런 내용이라는 정도만 알아요. 최근 들어서 완주하신 예능 있어요? 있어요. 내가 좀 유치한가 봐. 독박 투어 좋아해. 독박 투어. 독박 투어 뭔지 알아? 독박 투어 뭔지 알아? 왜 맨날 있어? 독박 투어 뭔지 알아? 오씨. 야, 관심 좀 가져줘. 그 독박 투어 딱 보면 코미디언들 나오거든요. 코미디언들. 뭐 김대희 씨, 뭐 그다음에 김준호. 김준호 누군지 아시죠? 미우새 나오고 얼마 전에 결혼한 재혼한 김준호. 그다음에 유세윤, 장동민, 홍인규 해가지고 이렇게 5명이 나와가지고 여행을 가는 거야. 여행 가서 뭐만 하면 게임을 하는 거야. 밥 먹었어. 그럼 밥 맛있게 먹고 나서는 이걸 독박을 씌우는 거야. 꼴찌한 사람이 다 내는 거야. 우와, 겁나 비싼 거 하나 걸렸었어. 숙소를 딱 갔는데 진짜 비싼 숙소를 간 거야. 호텔을. 방 딱 2개 잡았는데 얼마인지 알아? 얼마일 것 같아? 400만 원 나왔어. 그거 한 번 독박 딱 쓰는데 애가 울더라 진짜. 그러면서 막 불쌍하다고 옆에서 김준호가 내가 이거 조금 나눠줄게 그래가지고 80만 원 자기가 내주고 나머지 걔가 다 뒤집어 썼는데 야 출연료보다 더 많이 내. 출연료보다 빡세더라고. 그거 요새 열심히 받고 그다음 본 게 없어요. 흑백요리사 그냥 좀 미안해. 내 감성은 아니야. 보는데 내 감성은 아니더라고. 자, 근데 어쨌든 윤동주는요 뭐다 저항시 썼다. 근데 이분의 시에서는 자기를 계속 돌아보는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찰의 매개체 찾으시면 시분석이 좀 빠릅니다. 됐나요? 그리고 자아가 어떻게 된다? 2개로 짜게집니다. 그래서 자아 분열 양상이 일어나요. 뭐 3개까지도 쪼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로 2개로 쪼개지고요. 자아 분열 어떻게 일어난다? 긍정적 자하고요, 부정적 자아 둘로 짜게져요. 긍정적 자아는 이상적 자아, 그리고 지금 당장 내가 될 수 없는 나야. 미래의 나야. 내가 되고 싶은 나. 그에 반해서 부정적 자아는 이상의 반대, 현실이죠. 일제강점기의 눈치를 보는 현실적 자아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의 나, 즉 현재의 자아. 요 2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것만 빨리 파악하셔도 윤동주의 웬만한 시는 다 분석이 가능하고요. 근데 이거랑 전혀 상관없는 작품이 나온 적도 있긴 있어요. 언제 나왔었냐면 그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그때쯤에 이제 윤동주의 병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9월 모의고사에 나왔었어요. 고3 9월 모의고사 굉장히 중요한 모의고사인데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걔는 거기서는 자아분열 양상이나 성찰의 매개체는 없었어요. 걔는 그래서 그런 드문 작품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이미 6월 9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소모가 돼버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둬서 우리가 보면 해석이 좀 더 원활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어요? 한 8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80%. 됐어요? 그리고 제가 윤동주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건 꺼야 돼. 꺼야 돼. 안 들리겠지? 일찍 돌아가셨잖아. 시집을 많이 안 냈어. 녹음 안 됐겠지? 그래요. 위험한 발언이었어. 너넨 다 들었지? 그래요.
아니 막 미친 듯이 시집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은 진짜 막 너무 힘들어. 막 분석하면서 막 머리에서 쥐 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럼 같이 볼까요? 아, 콧물 계속 난다. 죽겠다. 자, 그러면요. 진달래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이라고 되어 있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보시면요. 나보기가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 엮여 뒤에서 슬래시로 끊어주시고 가실 때에는 이렇게 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줄 묶어주시면요. 나보기가 엮여 이거 몇 글자예요? 7글자죠. 가실 때에는 이거 몇 글자예요? 5글자죠. 7호조죠. 3음보입니다. 그래서 민요적 율격이 드러나고요. 그리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긋고요. 이거 뭐예요? 가정한 거야, 가정. 아직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자, 말없이 고이보내 들이우리다 라고 돼 있잖아. 자, 그래서 들이우리다 라고 하는 데서 우리다 요거 물결 표시 치시고요. 요거 반복됩니다. 반복되면 뭐라고요? 운율 형성한다고. 됐나요? 뭔가 체념한 것 같은 느낌을 주죠. 자, 영변의 약산이라고 하는 부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자, 구체적 지명인데요. 이걸 통해서 향토감 형성하고요. 구체적 지명 나왔다. 향토감 형성해요. 방언 나왔다. 역시 향토감 형성합니다. 되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나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라고 돼 있죠.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거 요거 네모치시고요. 진달래꽃은요. 화자의 분신 이면서 임에 대한 사랑 정성 이걸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라고 돼 있잖아.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래서 님이 떠나가는데 그 앞에다가 꽃 뿌렸다고 그랬잖아. 됐어요? 이거 뭐 하는 거야? 님을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행진 그러는데 앞에서 꼬마애들 가면서 이렇게 꽃 뿌리잖아. 그게 무슨 뜻이야? 신혼여행 가다가 되져라 그러면서 그냥 뿌리는 거야? 아니잖아. 뭐 하는 거야? 축복하는 거잖아. 되는 축복의 의미인데 이걸 우리가 사자성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산화공덕이라고 합니다. 산화공덕 어디서 나온 말이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에서 부처님이 맨발로 돌아다니시니까 발바닥 다치지 말라고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꽃잎 따다가 꽃잎 뿌렸다고. 됐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축복하는 거예요. 됐죠?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사뿐히 지려밟고라고 하는 부분 여기 대가로로 묶어주시고 이거 역설법이에요. 왜? 사뿐히는 가볍게 지려밟고는 체중을 실어서 꾹 눌러 밟는다는 얘기예요. 되나요? 가볍게 꾹 눌러 밟아주세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역설법이야. 됐나요? 그리고요 여기서는요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여기서는 어떠한 자세 드러나요? 당신이 굳이 떠나신다고 한다면 저를 밟고 가셔도 상관없어요 라는 얘기잖아. 됐어요? 어떠한 자세야? 나를 님을 위해서 뭐 하는 거야? 희생하는 거잖아. 희생적 자세. 이걸 또 잘못 오해해서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선생님, 진달래꽃은요, 화자의 분신이라면서요. 그럼 이런 거 아니에요? 화자가 가려고 그럴 때 그 앞에 들어 눕는 거예요. 들어 누워서 어디 한번 갈 테면 가봐 이 새끼야! 이러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길막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당신이 굳이 떠난다고 하신다면 저를 밟고 가셔도 괜찮아요. 저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얘기라고. 됐어요? 됐어? 진상 부리는 게 아니야. 자, 나부귀하여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라고 돼 있잖아. 나부귀하여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기 통째로 묶어주시고 변형된 수미상관이죠. 처음과 끝이 같다, 비슷하다. 그럼 수미상관. 자, 그리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 그리고 아니 눈물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아니 눈물 줄거고요. 우리 이렇게 표현하나요?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라고? 아니죠. 눈물 안 흘릴 거예요. 눈물 흘리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눈물이라고 얘기 안 하잖아. 됐어요? 이거 도치법 사용된 거야. 그리고 가로로 묶은 부분. 야, 이렇게까지 사랑해. 당신이 떠나신다면 저 버리고 가셔도 괜찮아요. 이렇게까지 사랑해. 그럼 진짜 떠나갈 때 눈물 날까 안 날까? 눈물? 안 나? 자, 그러면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크루즈 배를 타고 있어요. 크루즈가 막 가다가 난파가 된 거야. 배 바닥에 빵꾸가 났어요. 물이 펑펑펑펑 들어오고요. 구명보트 다 떠났고요. 이제 구명조끼만 남았어. 구명조끼만. 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와 함께 타고 있었어요. 구명조끼는 딱 하나 남았고요. 한 명밖에 못 입어. 자, 여자친구를 위해서 구명조끼를 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 없어? 있어? 오, 있어? 아, 그럼 넌 죽는데? 너 죽고 나서 구조선이 왔는데 구조선에서 잘생긴 그 구조 대원이 있는데 그 남자 만나자마자 괜찮아요? 그러면서 손 딱 잡아주는데 어머 괜찮아요. 남친 새끼 되셨지만 전 괜찮아요. 막 이런다. 너 그 꼬라지 볼 수 있겠어? 자, 남친이랑 너밖에 안 남았어. 남친한테 줄 수 있어? 흔쾌히? 못 주죠. 너는 못 주죠. 내가 살아야지. 아직 낭만이 있구나. 그래요. 못 줘. 내가 살아야지. 됐어? 근데 나를 죽여도 상관없어. 나 죽어도 되니까 네가 살아줘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헤어질 때 진짜 눈물 날까 안 날까? 눈물 나겠죠? 가로로 묶은 부분 이거 뭐야? 반어법이죠. 됐어요? 제일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자기야, 여기 사람 구할 수 있는 튜브가 딱 하나밖에 없어. 근데 흐르는 강물이야. 근데 자기 어머니랑 나랑 같이 셋이서 놀러 갔다가 물에 빠졌어. 자기 어머니도 떠내려가고 나도 떠내려가. 누구 구할 거야? 누구 구할 것 같아요? 내가 누구 구할 것 같아? 누구 구할 것 같아? 어머니. 왜 그렇게 생각했어? 그냥 느낌이 필이? 저 새끼는 그러고도 남아 뭐 이런 거야? 고맙다 아주 그냥. 전 당연히 어머니라고 얘기해요. 어머니. 왜? 나도 물에 빠졌는데 왜 난 안 구해? 저 그럼 정색하고 얘기해요. 간단한 논리잖아. 어머니 돌아가시면 더 이상 없잖아. 세상에 한 분밖에 안 계셔. 나는 넌 여자친구잖아.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더 얘기하면 너 상처받을걸? 그러면서 전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몰라 내가 싸가지가 없을지 뭔지 몰라도 엄마 주면 리필이 안 되잖아. 엄마 리필 돼? 안 되잖아. 당연한 거야. 더 싫은 질문도 있는데 그것까지 하면 부부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간혹가다 이거 봐. 간혹가다 봐. 간혹가다 보고는 어휴 그러셨어요? 예전에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할 때 있어. 그러면 내가 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 예전에 그랬다며. 그 뭐 녹화해놓은 거 보니까 뭐 예전에 뭐 어쩌고저쩌고. 아니 그건 그냥 애들 재밌으라고 그냥 농담으로 한 얘기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일주일 동안 들들 볶아요. 막 팍팍팍팍 볶으면서 아유 뭐 하신 분?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 막 스트레스 받아. 말을 못 하겠어. 자 나중에 녹화 안 할 때 그때 여러 얘기 해봅시다. 아 힘들어 피곤해. 자 그리고 나서요 두 번째 시 보도록 할게요. 서시입니다.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하늘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치시고요. 자 그래서 하늘은요 여기서 그래서 성찰의 매개체입니다. 왜? 하늘은 완전 무결한 존재잖아. 됐나요? 얘하고 같이 대비해서 보면 내가 너무나 쭈그려 보이는 거지. 자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 결벽성을 읽어낼 수 있죠.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바람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 바람은 작은 시련 또는 내적 시련이라고도 얘기해요. 작은 시련 또는 내적 시련.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했다라고 하는 부분 여기 줄거고요. 과거 시제죠. 과거 시제입니다. 그동안 난 그렇게 살아왔다.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별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동그라미 치고요. 별은요 그래서 뭐다? 지상에 있어 천상에 있어. 천상에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상 뭐 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내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모든 죽어가는 건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이게 누굴 나타낸다? 시대상과 관련해서 보면 일제 강점 하의 우리 민족이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아직까지 사랑 안 했어. 이제부터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 나에게 주어진 길. 주어진 길 여기 줄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길. 즉 여기선 사명의식이 드러나죠.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이 됐건 뭐가 됐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겠다. 겠다에서 get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미래 시제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의지를 나타낸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됐나요? 걸어가야겠다. 자 오늘 밤에도. 오늘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현재죠? 오늘 밤에도. 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밤 여기서는 암울한 현실이죠. 자 오늘 밤에도 별이. 별이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게 위에서도 나왔었죠. 이상 꿈 같은 거 나타낸다.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요. 그래서 이 바람은요. 근데 별이 바람에 스치는지 어떻게 알아? 별이 흔들리는 게 보여야 될 거 아니야. 별을 흔들 정도면 이거 큰 시련, 이거야 외적 시련, 현실적 시련 뭐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바람에 스치운다. 운다 줄거고요. 니은다 나왔죠. 니은다 이거 뭐예요? 현재 시제죠.
되나요? 됐죠? 이렇게 해서 서식까지 가고요. 자, 만점 노트 부분 볼까요? 아이고 더워라. 자, 만점 노트 부분 보시게 되면요. 자, 김서울의 춘달래꽃. 주제는요, 이별의 정한과 그 승화. 이별의 정한과 그 승화 여기 줄었고요.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서와 한을 얘기합니다. 자, 특징 보시게 되면요, 이별 상황을 가정할 상황 가정 여기 줄었고요. 그래서 시상을 전개하고요. 반어적 표현으로 반어적 표현 여기 줄었고요. 자, A불비의 정서, A불비 여기 줄었고요. A불비가 뭐냐면요,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 년에서 나오죠.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슬퍼도 슬퍼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7호조 3문보의 미녀조 율격과 7호조 3문보 여기 줄었고요. 미녀조 율격과 가군을 통해 가군 여기 줄었고요. 각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다 얘기하는 거야. 우리다. 됐나요? 그래서 특정 음운 또는 음절을 반복해서 시행의 마지막에서 요걸 반복해서 운율 형성하는 거 우리가 가군이라고 얘기해요. 됐나요? 그래서 시행의 마지막에서 특정 음운이나 음절을 반복하는 것, 이게 가군이에요. 랩에서 라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1등급 정리 부분 보시게 되면요, 화자의 태도에 따른 시상정계. 1년에서 체념입니다. 체념 줄굼고요. 2년에서 축복입니다. 축복 줄굼고요. 3년에서 희생입니다. 희생 줄굼고요. 4년에서 극복입니다. 극복 줄굼고요. 자, 진달래꽃의 의미를 보시게 되면 시적 화자의 분신입니다. 화자의 분신 여기 줄굼고요. 님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정성 역시 줄굼고요. 떠나님에게 축복의 의미로 뿌리는 소재다. 축복의 의미 여기 줄굼고요. 버림받은 여인의 애절한 마음을 형상화 여기까지 줄굼고요. 윤동주의 서시. 부끄럼 없는 주제 볼게요. 부끄럼 없는 삶에 대한 소망과 의지 여기 줄굼고요. 과거 미래 현재의 시간 변화에 따라 시간 변화 여기 줄굼고요. 그래서 시상 전개한다. 시간 변화 줄굼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립적 시어를 통해 대립 요거 줄굼고요. 시적 상황과 주제를 제시하고요. 자, 1등급 정리 보시게 되면요, 시간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 그래서 1년 1에서 4행은요, 결백하게 살고자 했던 화자의 삶을 고백했다. 과거 여기 줄굼고요. 그리고 1년 5에서 8행 보시게 되면요, 순수하고 양심적이게 살 것을 다짐했다. 미래 줄굼고요. 2연에서는 화자가 처한 암울한 상황을 제시했다. 현재 줄굼고요. 시어의 상징적 의미, 바람이라고 하는 거 이거 네모치시고요. 윤리적 판단의 절대 기준 여기 줄굼고요. 별 동그라미 치시고 소망 이상 여기까지만 줄굼게요. 자, 그럼 밤이라고 하는 거 이거 세모 치시고 일제강점하의 어두운 현실 줄굼고요. 바람 세모 치시고 1년 3행에서는 내적 갈등, 내면적 갈등 줄굼고요. 2연에서는 현실적 실현 여기 줄굼고요. 됐죠? 자, 넘어가세요. 고전 시각. 진짜 빡시구마이. 고전 시각 금방 합니다. 자, 34페이지 볼게요. 34페이지. 자, 그래서 제망매가 창기파란가. 제망매가는 여러분들 내신에서 나올 확률이 좀 있습니다. 됐나요? 요새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창기파란가는 2학년 때 좀 많이 볼 거예요. 그래서 제망매가 제사 지낸다는 뜻이에요. 누구를? 사망한 매, 누이 동생을 제사 지내는 노래입니다. 됐나요? 자, 그럼 그 밑에 나시 같은 경우는 창기파랑가라고 했잖아. 예찬한다.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입니다. 기파랑을 예찬하는 노래. 됐죠? 자, 생사길은 예 있음에 머뭇거리고, 생사길, 살고 죽는 것은
얘 있음에 얘라고 하는 거 여기 줄었고요. 얘는 이곳에라는 뜻인데 이게 이승을 나타냅니다. 이승의 있음에 머뭇거리고 머뭇거리거든요. 두려워하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살고 죽는 것은 이승에서 당연히 있는 일인데 너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맞잖아.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간 죽어요. 이 시간에도 누군간 태어나고 있어요. 그잖아. 당연한 일이에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갑니까? 나라고 하는 거 여기서 네모치시고요. 나는요 여기서 죽은 누이를 나타냅니다. 죽은 누이.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갑니까? 라고 돼 있죠. 자 그래서 나는 뭐 간다는 말도 못다 이러고 어찌갑니까? 여기 두 줄 묶어주시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야 너 죽을 때 나한테 보고하고 죽어 이런 소리랑 똑같잖아. 그잖아. 약간 어거지성인데 이게 안타까움의 정서예요. 안타까움의 정서.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좀 어거지로 얘기한 거예요. 예전에 이제 서해대전 같은 거 일어났을 때 그때 우리나라 국군 장병 친구들 어린 친구들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때 합동분향소에서 이제 그 애들이 이제 3일 동안 이제 있다가 관이 이제 장지로 나가는데 그때 엄마들이 관을 붙잡고는 자지러지게 울면서 막 진짜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을 어디서 생중계했냐면 YTN에서 생중계했어요. 나 그래서 YTN 되게 잔인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엄마들이 비명 지르는 걸 생중계를 때려버려요. 막 엄마들이 진짜 막 관 붙잡고는 어디 가냐 이 나쁜 새끼야 왜 뒤졌어 왜 죽었냐고 엄마 두고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그 생중계를 때려버리더라고. 난 미친 애들인 줄 알았어. 그 다음에 한 번 더 진짜 얘네 미쳤구나라는 걸 느꼈던 게 언제냐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됐을 때 그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였던 사람이 이제 이동을 하거든. 청사 이동을 하는데 그거를 YTN에서요 생중계로 따라가면서 카메라로 뒤에서 차를 찍는 거야. 미친놈들인 줄 알았어요. 되게 무서운 애들이야 걔네. 최순실 국정농단 때 최순실 막 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 왜 이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쓸려가다가 그 신발 흘리고 가거든. 그 신발을 줌을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고 있더라고. 아니 도대체 그 신발을 왜 줌인을 해가지고 때리고 있냐고. 변태야? 이상한 애들이야 걔네 약간. YTN 마음에 안 들어. 자 근데 어쨌든 선생님 이러다가 가까운 시일 내에 못 뵙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 맨날 위험한 발언들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직까지 욕한 건 아니잖아. 그잖아. 우리 윤 아저씨는 내가 좀 많이 깠다. 윤 아저씨. 계엄 이후로 내가 좀 많이 깠네. 아우 속 시원했어. 자 어쨌든 간에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었고요. 자 가을 하면 모든 이파리가 다 떨어지는 계절이기 때문에 애상감이 고조됩니다. 애상감 고조. 애상감 아이야. 애상감이 뭐냐면 외롭고 쓸쓸한 마음. 외롭고 쓸쓸한 마음이 높아진다고. 자 그래서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빨리 다가온 운명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죽었다. 요절을 암시합니다. 요절 암시. 이른 바람에 이해저에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거고요. 잎 네모치시고요. 떨어졌다. 죽었다는 얘기죠. 잎은요. 누이 동생을 얘기합니다. 자, 한 가지에 나고 한 가지 여기 줄거고요. 같은 부모를 나타냅니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나고 가는 곳 모르는 적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자, 가는 곳 모르는 적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인생 무상감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어. 됐나요? 순서 있게 태어났는데 죽을 때는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른다는 얘기야. 됐니? 자, 그래서 인생 무상감이 드러나고요. 아라고 하는 거 여기 두 줄 쭉쭉 그어주시고요. 자, 아는 이게 뭐다? 19채 향가의 특징입니다. 19채 향가의 특징. 10줄짜리 향가의 특징이란 얘기예요. 이거 향가예요. 자, 그래서 그게 뭐다? 낙구, 밑에 마지막 두 줄을 낙구라고 불러요. 낙구 첫머리 감탄사.
낙구 첫머리 감탄사입니다. 19체한가의 특징이고요. 아, 미타찰에서 만날 나, 미타찰 줄긋고요. 거기 나와있죠. 극락 줄긋고요. 천국 됐어요. 천국에서 만날 나. 여기서의 나는 동그라미 치시고요. 여기서의 나는 화자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나인지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푸실 때. 자,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여기 가로로 묶어주시고요. 거기 밑에 나와있죠. 결 9에서 10행 해가지고 조그만한 글씨로 슬픔의 종기적승화. 슬픔의 종기적승화 여기 줄 그어두시고요. 언젠가 우리가 윤회하다 보면 저 세상에서 만날 거야. 그때까지 나 도 닦을게 라는 얘기한 거예요. 됐나요? 됐어?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 아니야. 언젠가 만날 거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한 거고요. 자, 다시 볼게요. 느껴본 바람에 흐느끼며 바라봄에 뭐 이런 뜻이에요. 흐느끼며 바라봄에. 옆에 현대어형 나와 있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그냥 상징하는 바만 좀 볼게요. 이슬 발간, 이슬 밝힌 다라리, 다라리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거 기파랑의 인품 첫 번째입니다. 기파랑의 인품 첫 번째. 동그라미 치는 게 다 기파랑의 인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파랑은요 어떤 사람이다? 우러름의 대상이라고 하는 거. 우러름의 대상. 우러름의 대상. 올려다 봐야 돼. 그만큼 인품이 높아. 자, 흰구름 조쳐 떠간 언저리에. 흰구름 따라서 떠간 언저리에 모리 가란 물서리 여해. 모래를 가른 물가에서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서리라고 하는 거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물 하면 어떤 이미지죠? 물. 야! 물. 어이! 물. 집에 안 갈 거야? 물. 소연아, 물. 어떤 이미지야? 일반적으로 물 하면 긍정적이다. 깨끗하죠? 그래서 여기서는요 청렴결백하다. 청렴결백. 물살이 여해. 기파랑의 지시올시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야. 수풀이요. 자, 이로라고 하는 이름의 냇가의 제벽의라고 하는 부분 여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갈밭에서 라는 얘기인데 제벽, 자갈이라고 했잖아. 자, 기파랑의 인품 세 번째입니다. 자갈은 어때요? 모양새가 동글동글하죠. 원만하다는 거. 근데 촉감으로 따지면 어때요? 딱딱하죠. 슬래시 하시고 강직, 원만하다 또는 강직한 성품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낭이여 디니더시온, 낭께서 지니시던 마삼의 마음의 가잘 끝을 존나라죠. 따르고 싶구나 라는 뜻입니다. 아야 여기 두 줄 쭉쭉 19체한가 특징이죠. 자식까지 높아. 자식까지라고 하는 거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자, 그래서 인품 네 번째입니다. 자식까지. 잣나무 가지죠? 잣나무는 상록수죠? 눈 내려도 파랗죠? 지조절개 나타냅니다. 지조절개. 자식까지 높어. 눈이 모달 두폴. 눈이라고 하는 거 요거 세모 치시고요. 그러니까 눈은 식물을 변질시키고자 하는데 잣나무 가지가 버티는 거죠. 그래서 눈이는 유혹과 시련을 나타냅니다. 유혹과 시련. 눈이 모달 두폴. 눈이 못 덮을 고깔이요. 고깔이요 여기 줄긋고요. 고깔은요 이게 누가 쓰는 거냐면 화랑의 우두머리가 쓰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게 누굴 나타낸다? 기파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랑의 우두머리 기파랑. 됐나요? 자, 그럼 만점 노트 부분 하고요.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가시 보시게 되면 월명사의 제망매갑니다. 갈래상으로 19채 향가고요. 19채 향가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고요. 주제는요,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고요. 정제되고 세련된 기교와 여기 줄곧자 세련된 기교와 비유적 표현 여기 줄곧고요. 자, 그럼 하강의 이미지, 하강 줄곧고요. 죽음을 형상화했다. 죽음 줄곧고요. 자, 혈육과의 사별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사별 줄곧고요. 종교적으로 승화 여기 줄곧고요. 1등급 정리 부분 보시게 되면요. 시상전개에 따른 화자의 정서변화, 기, 누이의 죽음을 여기 줄곧자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함 여기까지 줄곧고요. 서, 인생의 무상감을 느꼈다. 인생의 무상감 여기 줄곧고요. 결,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 여기 줄곧고요. 해 극복하려 한다.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 보시게 되면 이른바람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서 이른바람 여기 줄곧고요. 누이의 요절 줄곧고요. 요절이 일찍 죽은 거야. 떨어질 이입 여기 이입 줄곧고요. 죽은 누이 줄곧고요. 한 가지 줄곧고요. 같은 부모 줄곧고요. 미타찰 쓰시면 됩니다. 미타찰. 극락세계 이승과 대비되는 공간, 화자와 누이가 제외할 공간 줄곧고요. 충담사의 창기파랑가. 주제는요, 기파랑의 고매한 여기 줄곧자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 찬양 여기까지 줄곧고요. 특징은요, 고도의 비유와 상징 줄곧고요. 자연물을 통해 자연물 줄곧고요. 대상의 특성 여기 줄곧고요. 자, 3번 보시게 되면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가 없다 여기 줄곧고요. 1등급 정리.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서 나와 있죠. 화자는 기파랑을 추모하는 이로 높은 인품을 지닌 기파랑을 찬양하는 동시에 대상을 뒤따르겠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여기 줄곧자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태도 여기까지 줄곧고요. 기파랑의 인품을 드러내는 자연물 달이라고 하는 거 여기 줄곧고요. 광명과 염원 여기 줄곧고요. 물 줄곧고 맑고 깨끗 줄곧고요. 잣나무가지 줄곧고 절개 줄곧고요. 그래서 자연물을 통해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여기 줄곧자 기파랑의 고매한 인품을 예찬 여기까지 줄곧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됐죠? 오늘 그래서 진도 나간 부분 다 문제 풀어 오시고요. 아시겠죠? 네, 고생하셨습니다.